나는 이게 번듯하게 네모란 줄 알고 분양 팜플렛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조감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샀는데, 아니 한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아니면 이쪽에 기둥이 있어서 그쪽에 아무것도 진열도 못하고 사람도 못 빠져나가? 그게 다 데드 스페이스인데? 그럼 그냥 계약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가를 유혹을 많이 받는 이유가 10%만 내놓고 중도금은 다 무이자로 해요. 잔금 낼 때쯤 되면 바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상가에 너도나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 같은 거 받아서 메꾸면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나머지 대출로 처리하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되팔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꼬셔서 사는 건데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맨날 그 분양계약 해지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사들도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스트리트 상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기둥에 대한 문제예요. 상가 분양받았는데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다 그러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느냐? 계약 취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둥이 차지한 면적만큼 줄었잖아요. 줄은 것에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작아진 만큼 분양대금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기둥이 위치한 면적만 갖고 깎는 건 아니에요. 감정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그 만약에 여기 모퉁이에 그 앞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아무것도 못 쓰는 공간이라면 데드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데드 스페이스까지 고려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둥이 있는데 뭐 기둥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번듯하게 네모란 줄 알고 분양 팜플렛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조감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샀는데, 아니 한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아니면 이쪽에 기둥이 있어서 그쪽에 아무것도 진열도 못하고 사람도 못 빠져나가? 그게 다 데드 스페이스인데? 그럼 분양 계약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한 거라면. 근데 상가 엄청나게 비싸요. 평당 1,000만 원짜리 상가는 있지도 않습니다. 상가를 유혹을 많이 받는 이유가 10%만 내놓고 중도금은 다 무이자로 해요. 잔금 낼 때쯤 되면 바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상가에 너도나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 같은 거 받아서 메꾸면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하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되팔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꼬셔서 사는 건데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분양 때는 없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떡. 이게 어떻게 하겠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데드 스페이스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상가는 너무 큰 겁니다, 진짜. 저희가 했던 소송,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피고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부 승소했어요. 기둥이 고지 의무 대상이지만 여기는 알렸어, 우리 시행자는. 물론 저희랑 이제 컨설팅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기둥을 표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차등으로 또 기둥이 있는 건 면적에 따라서 분양도 차등 분배를 했었기 때문에 전부 승소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은 24년도 6월 27일 날 상가 분양을 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분양받은 당사자들, 수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 사건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감정도 하고 현장 검증도 가보니까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게 하지 않아서 고지 의무의 대상, 알려줘야 될 대상이 되는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기둥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아서 당사자들을 속였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취소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뭐 취소는 안 되고 손해배상하고 그걸 나눴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상가 가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사가 고지하지 않았다. 다 내용은 똑같아,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을 보면요. 막상 이 보면 호수 전망을 기대하게 해놓고 호수 전망이 있다라고 상가 분양하게 해놓고 막상 가보니까 시멘트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건. 여기에서도 지금 분양계약의 대상, 그러니까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고 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 24년도 1월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지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여질 정도가 됐는데 고지하지 않았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건도 한번 보시면요. 건축사의 문제로 보일러가 한 가구에 2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일러 고지서가 2개씩 나온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서는 1심에서 졌어요. 수분양자가. 이거는 뭐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겠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사건 하나 볼까요? 이것도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면 상가와 인도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 단차가 크게 되면 들락날락하면서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가 수분양자들이 상가를 분양한 사람하고 시공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것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단차까지도 굳이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도 똑같은 사건에서 지금 단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것까지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모든 사건의 경우에서 단순히 그냥 기둥이 있다고 해서 고지 의무 대상, 그 다음에 단차가 있다고 해서 내가 봤던 거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한 판결이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사건인데 이 수원 사건이 많다는 건 수원에서 지은 상가들이 분양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 오른 거죠. 서울은 좀 덜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상가 수분양자가 점포 외부에 설치한 기둥, 점포 외부입니다. 외부에 대해 설치한 기둥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카탈로그에 기둥 표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지 의무가 됐다라고 봐서 패소 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면을 보면 저희가 계속 룬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둥 사건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기둥을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 표시를 까맣게 그 도면에다가 해놔요. 그리고 면적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대충 그 전체 사이즈와 실측해서 똑같이 그려놨을 때는 이게 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의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으셨을 때 정말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대부분 남편들한테 모르고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자기가 재테크를 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귀한 돈을 마련하셔가지고 상가 분양받았다가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폭락할 때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된다. 분양 계약서 아주 꼼꼼하게 빼곡히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분양 카탈로그, 분양 팜플렛 다 확보해 놓으시고 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 가서도 하나하나 자기 호수 잘 보셔야 돼요. 막 새 아파트 사고 뭐 상가 샀다고 해서 기분 좋아서 대충대충 보고 막 계약서 서명하고 그냥 뭐 주는 선물만 받아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 사건에 따라서는 승소하실 수도 있다는 거는 뭐 염두에 두시고요. 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